자, 14 남북 정상선언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권양숙 여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이사장님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백낙천 자, 사진기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권양숙 여사님께서 노란 군사분계선을 직접 두 발로 넘어서 역사적인 정상선언을 이뤄낸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기록을 정리한 기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인천시청 중앙홀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홀을 가득 메워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중앙홀은 2004년 8.15 남북 공동행사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선언 4주년을 맞아 양쪽에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 오늘 이 자리는 4년 전 남북 정상 간의 선언을 단순히 회상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14선언의 주역들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지혜와 열망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6.15 선언에 이어 이를 계승한 14 정상선언은 한반도 역사의 물줄기를 평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의 역사적 성과는 심각한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께서 도전받고 있는 평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역사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책임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영면하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와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4 정상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야 옳겠으나 이 내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분들께 예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상근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그리고 서주석 전 외교안보 수석님, 이봉조 전 통일부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기념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14남북 정상선언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이끄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다짐을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가셔야 할 분입니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재인입니다.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호 여사님과 권양숙 역사님께는 참석자 모두를 대표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재단과 함께 이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해 주신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의 격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4년 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공동 발표한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10년의 민주정부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화해와 교류 정진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과거 군사지역이었던 북한 땅에서 남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남한 주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작은 통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의 군사 충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군사적 적대 행위로 인해 희생된 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도 육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주도하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정면 중단은 물론 핵시설의 무력화, 불능화와 모든 핵무기 계획의 포기와 동시에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직접 관련 당사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가 약속이 되고 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시대의 개막이 서로 보완적이고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회담 자체를 성과로 삼기 위해 서둘지 않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구체적 성과가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목표는 그때까지 구축된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화해와 교류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모두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의 설정 합의는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혜택은 이곳 인천광역시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돌아가서 인천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갔다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것이 퇴보하고 거꾸로 갔습니다. 남북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6.25 선언과 10년의 성과들과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라는 담대하고 가슴 벅찬 비전들이 모두 시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안보는 곳곳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것은 치욕스러운 안보 실패와 안보 무능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전쟁의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시 분쟁과 공포의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결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파탄이야말로 14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안보의 면에서도 지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훨씬 유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명박 정부도 파탄한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이제라도 14선언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이전 이 성과를 부정하지 않고 그 성과 위에서 다시 해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은 모두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들 위에서 그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꾸로 간 정부는 이명박 정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물론 분단된 조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있고 국제 정세와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며 역사적 운도 따라줘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먼저 공개져야만 통일을 바랄 수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고 나면 언젠가 뒤따라올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허황되게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평화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 위에서 평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고 또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1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14선언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다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과 학술대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4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위기에 빠진 지금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4선언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시고 또 중심에 서서 앞으로 그 남은 과제를 해결하셔야 할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절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분을 모시기 전에 몇 분을 더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계륜 전 의원님 이어서 다음에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정책 기조를 뚝심 있게 밀고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송영길 인천시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기쁘게 달려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28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여러 가지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인천시청을 찾아주신 이희호 영부인님, 권양숙 영부인님,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도 여사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임동원 이사장님과 문재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인천 지역의 김병상 신부님과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귀빈 여러분, 최기선 전 시장님, 그리고 특별히 연평 주민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주민대표 김재식 씨와 그때 함께 연평 문제 해결을 엿뛰었던 해병전위의 윤형식 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했던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민주주의가 꽃피고 평화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분단 이후 유의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노력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은 오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낸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슬퍼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지켜보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함께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비바람을 막아주고 뙤약볕을 막아주던 지붕 같은 두 지도자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두 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유지를 잇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한반도는 역사의 의미 있는 진주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노랫말대로 꿈에서도 소원한 우리 민족의 애타는 염원입니다. 평화통일의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우리가 살아야 할 위대한 방법입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바로 우리 서민, 우리 민족입니다. 단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서해안과 접경지역을 삶의 터전을 하고 있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는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북 기본 합의에서부터 6.15 14선언까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권이 누구 손에 있든지를 떠나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될 민족의 과업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민선 5기 인천시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 공동의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2년 한반도 안정을 토대로 우리의 경제 모델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시켜야 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 특구의 필요함을 역설하여 지정된 것이 바로 인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NLL로 인한 분단의 비극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천의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14선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남북 간 공도 어로구역 설정, 개조항 개발과 투자, 한강 하류 공동개발 등 14선언이 담고 있는 것은 서해안의 평화, 서해안의 접경지대인 인천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냉철한 지혜와 인내,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곳 인천시는 긴장의 바다 서해를 품고 있기에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귀빈 여러분,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를 비롯하여 남북의 화해 구축을 위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저희 인천시는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남북의 평화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자국의 성공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꿈이었던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유라시아 관문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천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삼각경제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섬처럼 갇혀있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통 연결이 시급합니다. 세계 경제가 동판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활력의 불꽃을 불러일으키는 길입니다. 연해주와 시베리아의 자원, 몽골 중앙아시아의 자원, 중국 동북 삼성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연결되는 중심고리는 바로 남북의 화해 협력에 있습니다. 홍콩, 광동, 선전 클러스터에 상응하는 해주, 인천, 개성의 삼각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40억 아시아인은 물론 전 세계의 한반도가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지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국제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14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날 시작해서 10월 4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닌데 9.19와 14가 연결돼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되는 2014년 10월 4일은 14 남북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아시안게임 때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하여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에너지를 전 아시안에게 과시하는 그런 평화의 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민족 생존의 길이자 경제도약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 사회와 민주 발전의 기초입니다. 인천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런 철학과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4주년 기념식을 인천에서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노무현 재단, 한반도 평화재단, 미래재단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용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협력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 두 분 대통령과 뜻을 모았던 우리 모두가 1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을 기념으로 못다 주신 두 분의 유업을 계승해서 분쟁과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협력 화해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는 기념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기념사를 해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소중한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국민들께 늘 하시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존경과 사랑을 이제 되돌려 드려야 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평생 동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평생 함께 투쟁하셨던 이희호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양숙 여사님,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임동원 분양청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국내외 여러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14 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이곳 인천에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 6월에는 6.15 공동선언 11주년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15와 14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송영길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14선언을 발표할 때 남편은 저와 함께 열차를 타고 고향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역에서 남북의 회의한 문서를 받아 읽어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1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 참으로 좋은 회의를 보았다며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4선언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보듯이 서해는 분쟁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14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하루속히 서해를 평화의 바다, 남과 북이 공생하는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곳 인천이 동북아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남북 당국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은 6.15와 14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평화와 협력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남북 당국의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 여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은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권양숙 여사님께서 이호 여사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비호 여사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값진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언은 약속입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15 선언, 14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의 약속, 평화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미래의 주역들이 14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14남북 정상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에 끝까지 멋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국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한 템포 쉬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참 예쁜 이름입니다. 커다란 평화, 커다란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평화 예술단입니다. 작은 평화 예술단의 어린이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름도 예쁜 작은 평화예술단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다시 이 축사를 듣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진보정당의 맏형으로 연대와 통합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불가시 모진 나무같이. 오늘은 역사적인 14 공동선언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4년 전 오늘 군사분계선을 넘던 노무현 대통령님 네 분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15 선언과 14 선언으로 상징되는 민주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성과가 이명박 정권 4년 만에 무너져버린 걸 생각하면 이 행사장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4년 전 14 선언의 핵심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서 저기 자세히 그 실천 행동의 약속이 써 있는 것처럼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 약속들이 마련되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NLL 문제를 잘 풀어서 무력 충돌을 막아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고 남북 간의 무력 대결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잘못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만 14 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의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4 선언 4주년을 맞아서 이명박 정권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7천만 결의 실천 강령인 14 선언과 6.15 공동정신으로 돌아가서 남북 화해 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합니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 시급히 재개해야 합니다. 최근 적대적 남북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정부나 또 개성공단에 다녀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 또 그 행동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민주당의 이와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임기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족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 길은 6.15 공동선언과 14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역사로부터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무력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높인 정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민주당 송영길 시장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선언의 정신을 인천시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해 5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가 인천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 차원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와 개성과 해주를 잇는 이 삼각지대 구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송영길 시장의 이와 같은 남북 화해 협력과 인천시와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서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4선언을 이렇게 좋은 대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한 김진표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따뜻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가지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오늘 14선년 기념을 이곳 인천에서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님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기억 속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임기 동안 가장 빛나는 날이 바로 2007년 오늘이었습니다. 권양수 여사님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그 발걸음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실렸고 역사의 무게가 실렸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6.15 공동선언으로 열어놓으신 그 평화와 통일의 길이 바로 그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날과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도라산역에 돌아오실 때 그 가뭇거뭇한 어둠 속에서 40여 분을 연설하시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의 동포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평화와 통일의 방안을 이야기하고 함께 새로운 활로를 열어냈다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시작된 겨울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폭격의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 속에 지금도 압수수색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검열의 칼날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이 겨울은 내년 6월 15일에는 달라지리라, 그리고 내년 10월 4일에는 다르리라 하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이 고통의 겨울을 견디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남북관계가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완전한 평화와 안정은 오로지 통일로부터만 오고, 그리고 통일의 길은 평화와 대화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통합과 연대의 길, 단합과 단결의 길,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함이 아직 많고 또 이루지 못한 것도 많으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2012년의 기대를 우리 모두가 어기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애써온 많은 분들과 민주노동당은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껴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그래서 민주개혁 진영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님께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축사를 하러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대통령님 모시고 남북관계의 신기원을 일으켜내셨던 주역들께서 여기 계시고 두 분 여사님 계시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 시민사회의 또 종교계의 여러 지도자들께서 계신데 제가 여기서 축사 말씀드리게 된 것이 참 외람스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정당 대표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이 단순히 축사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짤막하게 오늘을 맞는 저희 국민참여당의 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순서지에 보니까 정부 대표의 축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한나라당 정부로부터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정부 통일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나와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최하신 분들께서 저를 이 단상에 올리신 이유는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다시 열고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두 선언을 부활시키고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고 공약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지난 4년간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 14선언과 6.15 선언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정권을 바꾸어서 이 두 선언을 살려내고 그리고 경제도 또한 살려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 4월 그리고 내년 12월에 6.15 선언과 14선언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손잡아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6.15 선언과 14선언 속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통합하고 통합까지 하지 못하면 단결하고 연대해서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다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그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다시 되찾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해야 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국회의원 의석 하나 없는 자그마한 원외 정당입니다만 이 마음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세로 임해서 반드시 내년 봄 그리고 겨울에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부활을 알리는 기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이 선언들의 내용이 현실이 되는 그 광경을 보시는 날까지 두 분 여사님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효 여사님께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저희 오만 당원의 마음을 모아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에 맞고 있는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내년 선거에서 연대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축사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엄숙한 행사에 한 분도 자리를 뜨시지 않고 집중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김상근 6.15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불가시 모진 나무가. 저의 축사 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오늘 인천시장 송영길 선생 앞으로 보내는 축문을 보내와서 간단한 부분만 읽고 소개드리고 그리고 저희 축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장 송영길 선생 앞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시장 선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북남 선언들을 리행하여 서해를 평화바다로 만들며 북남 격패의 장벽을 밀어내고 화해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인천 시민들과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번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생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러분 박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선언) 1주년도, 2주년도, 3주년도 남북이 함께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4주년 올해도 남북 공동행사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는 이번 4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개성에서, 폐막식 행사는 이곳 인천에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번영하는 현장인 개성을 온 결의가 상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서해 5도와 여기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14선언의 설계를 온 결의가 상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오늘 4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5.24 조치의 이행과 남북 교류 협력 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남북 공동 행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불허한다는 겁니다. 일일이 반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질서라는 게 도대체 뭔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문제라면 규모를 아주 축소할 수도 있다는 남측위원회의 제안은 왜 묵살하는 것인가? 얼마 전 종단
수장들의 평양 방문을 허가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아무 탈 없이 돌아왔습니다. 허가한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오이사 조치의 이행과 남북교류 협력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원이 소규모여서 허가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 박용길 장로 장례와 관련해서 북측과의 접촉을 불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문과 관련하여 그 유족과 장례위원회 관계자를 만나고자 한다는 북측의 제안을 받고 정부에 개성 방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단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허합니다. 전통적 예의에 어긋난다는 게 불허의 이유입니다. 민의 교류에 대한 이 정부의 결정은 대단히 자의적입니다. 자의적이라 하면 제법 근사하게 들립니다. 제 멋대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자의적 결정으로 민의 교류를 막는 이 정부를 야당은 왜 제어하지 못합니까? 오이사 조치는 17개월 이상 남북관계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야당은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십니까?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부구 소행이라 판단한 상황에서 오이사 조치에 국민들이 일정하게 동의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동의와 동시에 바로 직후에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의 시장을 맡게 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이 나서서 오이사 조치의 출구를 열어내야 합니다. 제 연사가 축사에 걸맞지 않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오늘 인천광역시가 중심에 서서 14 정상선언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14 정상선언의 중심 개념에는 서해가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나서는 것 당연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서 열리는 이 기념식에서 14의 중심 개념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과 인천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로써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높은 뜻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듯이. 2014년에 이곳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것 아까 송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막식은 2014년 10월 4일입니다. 14 기념식 날이죠. 북의 큰 규모 선수단이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북의 대규모 응원단이 이곳 인천에 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그래야 성공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창창하지 않습니다. 파헤치다 못해서 바위덩어리들을 여기저기 가져다 놓아서 엉망이 된
남북의 길, 지금부터 닦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첫 삽을 뜬 겁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14선언을 폐기하고자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당국이 이렇게 버티고 서면 14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인천 시민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국민이 설 것입니다. 14선언은 지금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협력과 공영 공생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인천 시민과 함께 14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민족 화해와 민족 번영의 길을 우리 국민과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에 격정을 토해 주신 김상근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행사를, 조그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인천시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봉화쌀 1톤과 강화섬쌀 1톤을 평화의 쌀로 그리고 통일의 쌀로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봉화쌀을 권양숙 여사님께서 직접 단상에 올라오셔서 손수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강화섬쌀은 송영길 시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권양숙 여사님에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북한 수재민을 위한 인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박종열 상임대표, 정세일 본부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양숙 여사님께서 봉화쌀 1톤을 우선 박종열 상임대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정세일 본부장님께 강화섬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촬영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비록 작은 쌀봉지이지만 지금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을 딛는 매우 중요한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기자님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권양숙 여사님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문재인 실장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매우 소중한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우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효 여사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귀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재단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다짐하는 약속의 날, 건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김병상 신부님을 모셔서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상 신부님 잠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잔을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귀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면은 끝에 가서 이렇게 평화하고서 세 마디를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세미나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하면 할수록 그 학자들의 깊은 연구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 6.15 그 정상회담 그리고 14 공동선언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이 결실을 얻어냈는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뭐 정상회담 하면은 서로 이해관계를 다루는 그 회담으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6.15 또 14 이 정상들의 회담의 결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정학적인 여건 그러면서 거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오래 서로 각축하던 이 현장에서 우리의 공약수를 끌어내고 또 거기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서로의 손해가 되지 않는 공익을 찾아내는 그런 공약수의 그런 회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 한마디, 몸짓 하나, 그리고 그동안 그 우리나라를 끼고 남북 그리고 4대 강국 여기에 끼어들어서 그동안 주고받는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서 나오는 아주 심하고 깊은 그리고 그 결실은 참으로 놀라운 인내와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의 배경을 지닌 그러한 결실이라고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념식이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세미나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두 전임 대통령들이 이룩한 이 깊은 애국적인 마음 그리고 이 민족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낸 그 회담의 결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결실을 꼭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화 통일하면은 여러분들이 건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건배하면
평화 통일하고 응답하시면서 건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12 그리고 6.15 정상회담의 결실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건배! 축배를 높이 드세
예, 감사합니다. 공연해 주신 국립오페라 합창단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행사의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평화통일축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안내석에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풍물패가 선두에서 행진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주차권은 본관 앞 안내석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을 꼭 확인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4정상선언을 단순히 회상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선언의 이행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짐, 그리고 평화의 약속, 희망의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주체적 역량 없이,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정상선언을 지켜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함께 축하 공연을 끝으로 기념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봉화쌀로 만든 연잎밥으로 평화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